요즘 국민들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 여당 지지자들이 외려 더 심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이 또 정치 공작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지지난 정부 최순실 씨 사건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김대남 씨 아시죠? 그 대선 때 선대본 조직국장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 뭐 최근에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람이 조직국장을 했습니다. 선거 안 치러보셨죠? 예, 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선대본의 조직국장이라는 건 실무를 조직 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과 그 영부인이 모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보정보험 상임감사 연봉이 3억인데 맞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저도 뭐 언론 통해서 아는 그 정도 되지요?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일개 행정관 쉽게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건설사 출신이에요. 금융과 보험 비전문가이고요. 그 서울보증증권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주총수도 사전에 서면 결의해서 갔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고르고 선택해서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어떤 대선에서의 역할이나 여당 경선, 총선에 대한 대가성 좋은 인사다라는 것이 추정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대가로 준 자리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 저한테 답변을 원하시는 이게 거군요. 지금 사실이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상적이지 않죠. 뭐 전제를 두고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동아일보 대표적 보수 일간지 맞죠? 대답 안 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하고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 그리고 언론에서 말씀하신 칼럼을 두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그럼 사실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가 그렇게 사실 노른자의 자리입니다. 이런 김대남 씨처럼 비전문가이고 건설사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어요. 그럼 이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역대적으로 봤을 때 특히 공공기관들의 감사의 자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총 24회 민생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대형 개발 계획하고 지역 수건 사업 추진 계획에 240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거든요. 이거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게 국무조정실 맞죠? 예, 맞습니다. 재정 추계했어요? 재정 추계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민생 토론에서 나온 과제들은 직접적으로 내년부터 뭐 올해나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과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 반영만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재정 추계를 지금 안 했잖아요. 올해도 내년도 지금 안 하고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자, 지금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요. 의원님, 그거하고 예산권하고는 저는 같은 분야로 같은 레벨을 두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재정 추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국회에도 빨리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가 뭐 오선 중진 의원한테 지역구 변경 제안하면서 맞추면 지역 공약 마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회가 총선용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어요. 뭐 실장님이 이거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하게 약속을 한 건데 지금 다 못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민생 토론회에서 보시면 단기 과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정책이 나아갈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국정 과제를 그러면 2022년 인수위 때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윤 정부 5년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209조 원 재원 필요하다고 발표한 거 있어요. 맞죠? 예. 5년간 40조 원 이상씩 하겠다고 했고요. 매년 20조 원 세수 증가분으로 하고 20조 원은 지출구조 구정해서 40조 이상씩 해서 5년 하겠다고 발표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 난 것도 아시죠? 네. 올해 30조 세수 결손되죠?
예상되지 않습니까? 30조 정도. 의원님, 그렇지만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다 지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많이 하면서 세수 증가분 기대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부자감세라는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감세 부분하고 세수 펑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